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뮤지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제가 쇼, 토토스 이런 거 구성할 때 밴드를 만들면 어떤 파트가 제일 신경이 쓰여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제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음악 전체에 가장 영향을 주는 파트가 어디야? 그랬더니 전 대충 드럼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드럼이 정말 다루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고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베이스가 드럼이 아니고 베이스가 음악의 기둥이래요. 그때 이제 그렇구나. 근데 어디서 가면 되게 그 뮤지션들이 이렇게 음악 얘기할 때는요, 띡띡띡띡띡 그 베이스부터 먼저 찍고선 얘기를 해요. 베이스가 그렇게 음악에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숙지하시고 김감독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네, 이분이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69년에 돌아가시니까 60년대 후반까지 한 대략 15년 정도를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사이드맨 장만 한 100여 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오늘 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고른 5 앨범이 모두 엄청난 명반인데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명반이라고 불리면은 다 폴 챔버스 네. 베이스. 첫 번째 준비한 앨범 자체가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1959년 앨범이죠. 그 중에 고른 곡은 So What. 첫 곡이자 대표곡이죠. Kind of Blue는 1959년 3월과 4월에 녹음을 했고 8월에 콜롬비아 레코드를 통해서 발표가 된 앨범인데요.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캐넌볼 애덜리, 빌 에반스, 폴 챔버스, 지미 컵 이렇게 6명이 중심이 됐고 한 곡 프레디 프리로더라는 곡에서는 빌 에반스가 나가고 피아니스트 자리에 들어왔던 윈튼 켈리 이렇게 7 뮤지션이 같이 녹음을 했는데요. 당대 최고의 라인업이고 이 마일스 데이비스 섹스텟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밴드의 가장 대표 앨범이고 재즈라는 장르 자체를 대표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먼이 이 앨범을 Kind of Blue를 성경에 비유를 하면서 그냥 재즈를 바꾸는 앨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 인생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하드밥이었는데 그거를 모던 재즈라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재즈의 어법을 완전히 바꿨고 재즈에서 즉흥 연주의 어떤 새로운 길을 열은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고른 곡은 So What인데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인 폴 챔버스의 이 곡에서의 어떤 존재감, 지분 때문인데요. 이 곡의 서두를 여는 게 폴 챔버스의 베이스와 그리고 빌 에반스의 피아노예요. 이 둘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여태까지 듣던 재즈가 아닌 다른 그런 재즈를 연주를 하고 곡에 한 40초 가다가 베이스가 메인 멜로디를 치면은 관악기 주자인 존 콜트레인과 마일스 데이비스, 캐넌볼 애들리가 거기에 화답을 하는 마치 콜 앤 리스폰스 하듯이 그런 연주가 펼쳐지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로 넘어가는데 이 곡 전체에서 이 폴 챔버스의 베이스가 차지하는 지분 그리고 곡의 분위기를 열고 소왓은 수없이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재즈 팬이라면은 베이스 위주로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다. 이래서 폴 챔버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물론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캐넌볼 애덜리 프론트에 나서는 관악기 주자들의 연주도 훌륭하지만 말이죠. 두 번째 앨범은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의 콜 스트러틴 앨범 58년 1월에 녹음돼서 8월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블루노트를 통해서 소니 클락의 대표 앨범이죠. 이 앨범에서도 베이스는 폴 챔버스가 연주를 하는데 소니 클락이 57년도에 이제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넘어와서 블루노트랑 계약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본인을 대표하는 이 앨범에서도 베이시스트를 소니 클락을 선택을 한 거죠. 이 앨범은 그 당시에 58년에 이 앨범이 나왔을 당시에는 몇 장 팔리지 않을 정도로 판매적인 입장에서는 별로였는데 일본에서 발매되면서
아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프랜시스 울프가 찍은 그런 사진 위에 리드 마일스가 되게 이렇게 감각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얹은 그런 앨범이죠. 멤버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피아노의 소니 클락이고요. 그리고 알토 색소폰의 제키 맥닌, 트럼펫의 아트 파머, 폴 챔버스가 베이스를 치고 필리 조 존스가 드럼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하드밥의 어떤 전형적인 곡들로 채워져 있는데, 첫 번째 곡이죠. 쿨 스트러틴은 쭉 가다가 후반부에 피아노 솔로가 나오고 폴 챔버스의 베이스 솔로가 나오는데, 이 곡에서 할 걸 다 하죠. 본인의 장기인 활로 현을 키는 보잉 솔로가 나오다가 피치카토로 손가락으로 현을 튕기는 그 두 가지 테크닉을 아주 감각적으로 적재적소에 딱 베이스 솔로를 하는 폴 챔버스를 보면 굉장히 영민하고 참 맛깔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고른 앨범은 명반 중에 또 명반이죠. 존 콜트레인의 1959년작 자이언트 스텝스의 미스터 피시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59년 5월과 12월에 녹음을 해서 60년도 초에 발매가 된 존 콜트레인의 5번째 앨범이고요. 코드로 연주하는 재즈로는 끝판왕을 그냥 여기서 하고 본인은 이제 딴 길로 떠나는, 존 콜트레인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하면서 인지도도 올라갔지만 음악적으로 성장해서 자기의 한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찍고 방점을 찍는 그런 앨범이어서 굉장히 재즈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이 앨범의 모든 곡이 존 콜트레인의 작곡인데요. 맨 마지막 트랙의 제목에 눈이 가서 이 곡을 골랐는데, 미스터 PC, 미스터 P.C. 찍어놨는데 이니셜이죠. PC, 폴 챔버스인 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써있지 않는데, 자기 본인의 이렇게 곡들로 가다가 맨 마지막 곡을 동료 베이시스트이자 친구인 후배이기도 한 폴 챔버스 이름으로 곡을 만들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폴 챔버스가 웬만큼 이쁘지 않고 폴 챔버스 이름으로 곡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폴 챔버스가 어떤 사람이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저는 그거 한번 그런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베이시스트 중에서 솔로이스트를 가장 잘 받쳐주는 베이시스트,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솔로이스트를 가장 잘 받쳐주는 베이시스트. 뭐 베이시스트의 가장 기본의 업무인 받쳐주면서 자기가 할 거를 하는. 근데 이제 나대려고 그러는데, 원래 실력이 뛰어나면 나대려고 그러는데, 이 폴 챔버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자기를 갖다 우기진 않는다고. 그런 면에서 어떤 완급 조절이 완벽했던 베이시스트 같아요. 폴 챔버스 이름을 넣어서 만든 곡을 자신의 앨범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 존 콜트레인 뿐만이 아니죠. 레드 갈란드, 피아니스트 레드 갈란드가 더 PC 블루스라는 곡으로 폴 챔버스의 이름을 본인의 앨범에 넣었고요. 타미 플래니건, 이 자이언트 스텝스에서 피아노를 치는 타미 플래건이 본인의 앨범에서 빅폴이라는 그런 곡을 또 만들어서 넣어갖고 폴 챔버스를 위해서 곡을 만들었고요. 소니 롤린스도 폴스 폴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동료이자 친구인 폴 챔버스 이름을 자신의 곡에 넣었죠. 그러니까 폴 챔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준비한 폴 챔버스의 사이드맨작 중에 명반은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의 앨범 중에 가장 칭송받는 앨범입니다. 행크 모블리가 1960년도에 녹음한 소울 스테이션이란 앨범에서 Remember라는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요. 너무 과소평가된 색소포니스트가 행크 모블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타에 동시에 같이 활동했던 소니 롤린스, 존 콜트레인, 너무나 스타들인데 거기에 묻힐 정도로. 근데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음악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리더작도 많이 냈고, 그것도 블루노트라는 레이블에서 앨범을 많이 냈고, 이 역시 소울 스테이션 역시 블루노트에서 나왔는데요. 1960년 2월에 녹음을 했고요. 쿼텟 구성으로 이 앨범을 녹음을 했는데, 본인이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고요, 폴 챔버스를 베이스에 기용을 했고,
피아노의 윈튼 켈리, 그리고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 아주 알짜배기 구성으로. 올스타? 네. 지금. 근데 이 구성만 좋다고 이 음반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네 명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너지라는 게 무슨 재즈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무슨 새로운 시도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듣는 사람에게 와서 닿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그런 너무 생동감 넘치고요. 이 네 명의 호흡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듣는 동안 귀가 아주 즐겁다고 하는 그런 흔한 표현에 가장 적합한 앨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른 곡 리멤버는 저 이거 처음 들을 때 이거 딱 얹어놓고 와 이렇게 좋아 음악이? 이래도 돼 하는 정도였어요. 그 당시 이제 윈튼 켈리라는 피아니스트도 좋아하고 아트 블레이키는 뭐 어디 갖다 놔도 그 스윙감 이거는 최고의 드러밍이고 거기에 폴 챔버스가 같이 리듬을 책임져 주니 행크 모블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연주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곡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행크 모블리의 테너 색소폰이 쭉 가다가 후반부에 윈튼 켈리의 피아노 솔로가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맛깔나고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그 폴 챔버스의 그 뭐랄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똘망똘망한 베이스 솔로를 후반부에 탁 주면서 후반이 이제 테마부로 탁 넘어가는 그 이 곡의 구성상에도 아주 정말 명징하고 똘망똘망한 베이스 솔로가 들어가 있어서 네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게 되는 색소포니스트 올리버 넬슨의 앨범인데요. The Blues and the Abstract Truth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도 굉장히 재즈사의 중요한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961년 앨범이고요. 그 중에 고른 곡은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인 Stolen Moments라는 스탠다드인데요. 1961년 2월에 녹음을 했는데 올리버 넬슨이 색소포니스트로도 유명하지만 편곡자로도 굉장히 명성을 떨친 분인데 이분의 대표 앨범이 이 The Blues and the Abstract Truth라는 앨범인데 그 당시에 이제 50년대를 쭉 거쳐오면서 하드밥, 쿨 재즈 해서 재즈가 쭉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60년대 초에 들어서는 50년대 후반부터 이상한 조짐이 많았잖아요. 뭐 프리 재즈가 아방가르드 재즈가 나오고 모달 처음에 얘기했던 카인드 오브 블루를 통해서 모덜 재즈 이런 새로운 방법론들이 경향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기존의 하드밥에다가 이러한 경향들을 섞어 넣는 경향의 재즈를 포스트밥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밥의 초기 대표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이 앨범의 백미가 이 고른 스톨른 모먼츠란 곡인데요. 전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와 이렇게 세련된 재즈가 있다니 너무너무나 기쁘게 들었던 그런 곡인데 7인조 셉텟 구성으로 돼 있는데 한번 멤버를 살펴보면 그 당시 젊은 날리던 트럼펫터인 프레디 허버드가 트럼펫을 연주하고요. 에릭 돌피가 여기서 알토 색소폰과 플룻을 연주를 하고 올리버 넬슨 리더인 올리버 넬슨이 테너 색소폰, 조지 바로우라는 색소포니스트가 바리톤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빌 에반스가 사이드맨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폴 챔버스가 베이스, 그리고 로이 헤인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로이 헤인즈가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즈 들으면서 가장 훌륭한 솔로들의 연결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솔로인데 특히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로서 에릭 돌피가 여기서는 플룻을 연주하는데 그 플룻 연주가 너무나 훌륭하고요. 또 피아노 솔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빌 에반스가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지적인 솔로를 여기서 해서 빌 에반스가 리더 올리버 넬슨의 이런 컨셉에는 이렇게 맞추는구나 해서 또 놀라게 되는. 그래서 오늘 5 앨범의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 5 앨범이 50년대부터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의 앨범만 골라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최고였구나. 이 사람이. 폴 챔버스라는 베이시스트의 리더작 그리고 사이드맨 이렇게 소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